정년퇴직이라는 단어는 한편으로는 긴장과 해방을 동시에 품고 있다. 오랜 세월 몸을 바친 직장을 떠난다는 건 단순히 일터를 벗어난다는 의미를 넘어 삶의 중심이 바뀌는 큰 전환이기 때문이다. 퇴직금과 연금이 있으니 당분간은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켜 보지만 정작 통장 속 금액을 들여다보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은 왜일까? 62세의 정년퇴직을 맞이한 박성호 씨도 그랬다. 그는 공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며 누구보다 성실히 살았다고 자부했지만 퇴직 후 마주한 현실은 예상과 달랐다. 그동안 매달 월급이 꾸준히 들어오던 시절에는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지출하고도 어느 정도 저축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연금뿐이라는 점이 큰 부담이었다. 박 씨 부부는 서울 외곽의 아파트를 전부 갚은 상태였고 두 자녀도 각자 가정을 꾸려 독립했지만 생각보다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다. 관리비와 공공요금, 식비, 병원비 등 고정 지출만으로도 연금의 상당 부분이 빠져나갔고 예기치 않은 의료비나 경조사가 생기면 퇴직금에서 손을 댈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금리 변동으로 예금 이자가 줄면서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는 더욱 느려졌다. 단순히 집 한 채와 퇴직금만으로는 앞으로의 30년을 지탱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점점 더 실감됐다. 다른 사례를 보자. 정년퇴직 후 시골 귀촌을 선택한 김미정 씨는 도시에서의 빠른 생활보다 자연 속의 평온함을 원했다. 남편과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며 자급자족을 꿈꾸었지만 현실은 이상과 달랐다. 농사일은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갔고 수익은 거의 없었다. 무엇보다 의료기관이 멀리 있어 병원에 갈 때마다 교통비와 시간 부담이 컸다. 예상치 못한 난방비와 농기구 비용이 추가되면서 오히려 도시에 살 때보다 생활비가 늘어나는 달도 있었다. 김 씨 부부는 결국 일부 토지를 매각해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했다. 이런 경험은 은퇴 후의 삶이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의료 접근성까지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또 다른 예로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택한 이정훈 씨의 경우도 있다. 그는 자녀 부부와 손주와 함께 살며 주거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지출이 적지 않았다. 손주 양육을 돕다 보니 교육비와 생활비 일부를 부담하게 되었고 세대 간 갈등을 조율하기 위한 외식이나 여행 등 추가 비용이 꾸준히 발생했다. 경제적 부담은 덜 수 있었지만 마음의 피로가 커지면서 결국 부부는 별도 주거지를 마련하는 쪽으로 결정을 바꾸게 되었다. 이처럼 같은 나이에 정년퇴직을 했어도 각자의 선택과 환경에 따라 필요한 자금은 크게 달라진다. 은퇴 후 재정의 핵심은 단순히 목돈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현금이 유입될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공적연금, 개인연금, 배당과 임대 수익 등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한 사람일수록 불안이 적다. 전문가들은 은퇴 전 최소한 생활비의 70% 이상을 연금이나 안정적인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조언한다. 이는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출을 예측하고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라는 뜻에 가깝다. 의료비는 특히 변수가 크다.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 당뇨, 관절질환 등 만성질환의 가능성이 커지고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상황은 단기간에 수천만 원의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병행하거나 노후 의료비 전용 계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활비 측면에서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소비하면 안 된다. 자녀 교육비나 대출이 사라졌다고 안심하기보다 본인의 소비 패턴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은퇴 후에는 교통비와 외식비가 줄어드는 대신 여가와 취미 의료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갑작스러운 가족 행사나 여행 같은 지출도 고려해야 한다. 부부가 함께 건강을 유지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며 사회와 연결된 활동을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단순한 행복의 문제를 넘어 예상치 못한 비용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한다. 결국 정년퇴직 이후 편안한 노후를 위한 핵심은 자산의 절대 규모보다는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안정적 수익 구조와 지출을 통제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박성호 씨가 깨달은 것도 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퇴직금 일부를 주식과 배당형 펀드에 분산 투자하며 매달 일정액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고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소규모 재택근무를 통해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했다. 덕분에 예상치 못한 지출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정년퇴직 후의 삶은 더 이상 일터 중심이 아닌 나와 가족의 시간으로 채워지는 새로운 장이다. 그러나 그 평온을 지켜주는 것은 결국 철저한 재정 설계와 준비된 현금 흐름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며 그 시작을 안정적으로 열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으로 지혜로운 운용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퇴직 전부터 생활비를 기록하고 소비 습관을 조정하며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편안한 노후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길임을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확인하게 된다. 정년퇴직 이후의 삶은 단순히 직장에서 벗어난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무대에 올라서는 일과 같다. 62세의 정년을 맞이한 이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질문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아니라 과연 지금까지 준비해온 자산과 수입 구조가 나머지 생을 지탱할 수 있는가 하는 불안이다. 박성호 씨가 첫 해에 겪었던 혼란은 어쩌면 많은 이들이 공감할 현실이다. 그는 퇴직 후 연금이 일정하게 들어온다는 사실에 잠시 안도했지만 실제 지출을 세밀히 기록해보니 예상보다 지출 항목이 훨씬 많았다. 매달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관리비와 공공요금만이 아니었다. 여유 시간을 활용해 취미로 시작한 골프나 문화센터 활동도 비용이 적지 않았고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여행도 계속됐다.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병원 방문과 약값은 처음에는 미미해 보였으나 몇 달이 지나자 은근히 가계에 부담을 주는 고정 지출이 됐다. 퇴직금을 안정적인 금융 상품에 묶어두었다 해도 저금리 시대의 이자는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무엇보다 물가 상승이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과소평가한 것이 가장 큰 오판이었다. 몇 년 전만 해도 충분해 보이던 자금이 인플레이션과 의료비 증가 앞에서 빠르게 소모될 수 있다는 사실은 퇴직 후에야 뼈저리게 체감할 수 있는 현실이다. 김미정 씨 부부의 사례는 또 다른 시사점을 던진다.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자급자족하며 소박하게 살면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그 생각은 반만 옳았다. 기초는 생활비를 단순히 절약하는 문제로 환원될 수 없었다. 농사를 지어 식재료를 직접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비료나 농기구 교체 비용을 불러왔고 기후와 날씨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안정적인 수확을 어렵게 만들었다. 의료 접근성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도시에 살 때는 가까운 병원에서 쉽게 진료받던 질환도 이제는 교통비와 이동시간을 감수해야 했고 응급 상황에는 더 큰 위험을 안았다. 결국 이 부부는 일부 땅을 매각해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는 기촌 생활을 이상적으로 그리던 당시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선택이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이정훈 씨의 경험은 은퇴 후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반드시 경제적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는 자녀 부부와의 동거로 주거비를 아끼고 손주와 시간을 보내는 즐거움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데서 오는 미묘한 갈등은 생각보다 큰 에너지를 요구했다. 서로의 생활 패턴 차이에서 비롯된 긴장과 감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외식과 가족 여행은 결국 새로운 지출 항목이 되었고 교육비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상황까지 생기면서 경제적 절약 효과는 희미해졌다. 무엇보다 심리적 피로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부담이었다. 그는 결국 독립적인 주거를 다시 마련하며 가족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현명한 선택임을 깨달았다. 이 세 가지 사례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노후 준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자산의 총액이 아니라 그 자산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전문가들이 생활비의 일정 비율을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같은 고정 수입으로 충당하라고 조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단순히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현금 유입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의료비는 특히 노후 재정의 가장 큰 변수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완벽히 유지될 가능성은 낮아지고 고혈압, 당뇨 관절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은 장기간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상황은 순식간에 수천만 원의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대비하지 못하면 노후 자금 계획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민간 보험과 장기 요양보험의 병행 가입 혹은 의료비 전용 계좌를 일찍부터 마련해 두는 것이 안정적 생활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생활비의 구조적 변화도 무시할 수 없다. 은퇴 후에는 대출 상환이나 자녀 교육비가 줄어드는 대신 여가와 취미 관련 비용이 늘어나고 건강을 위한 식습관 개선이나 운동 비용이 추가되며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한 교통비나 모임 비용도 꾸준히 발생한다. 과거 직장 시절의 소비 패턴을 유지하면 지출이 크게 줄 것이라 착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지출이 더해지면서 총액은 쉽게 줄지 않는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실제 지출을 꼼꼼히 기록해보고 소비 습관을 재조정하며 은퇴 후의 생활을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동시에 단순히 수입과 지출만을 맞추는 계산을 넘어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와 연결되는 일은 정신적 안정뿐 아니라 예기치 못한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온다. 봉사활동이나 재택근무, 소규모 창업과 같은 사회적 활동은 소득을 일부 보충하면서도 정신적 공허감을 메워주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박성호 씨가 퇴직 후 일부 자금을 배당형 펀드와 안정적 채권에 분산 투자하고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소규모 온라인 업무를 통해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단순한 돈벌이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과 사회와의 지속적 연결은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또 다른 투자였다. 결국 정년퇴직 이후 편안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것은 금액의 크기보다는 자산을 지혜롭게 운용하는 능력과 생활 방식을 스스로 설계하는 힘이다. 은퇴는 더 이상 노동의 끝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설계할 기회다. 안정적인 연금과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고 지출 구조를 세밀히 파악하며 무엇보다 스스로의 건강과 인간관계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30년 이상 이어질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임을 3살에는 강하게 일깨워주고 있다.